네, 이제는 개장 곧 다가올 시장에 대한 전략 잡을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어제 시장 리뷰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본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출발한 다음에 이제 계속 박스권에서 제한적으로 이제 흐름을 이어갔고요. 지수 전반 흐름은 강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종목들이 한 3,5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가 천천히 올라가는 불마켓 이거를 계속 언급하는 상황이고 관련 조치들을 내놓는 상황인데도 시장, 본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심리는 아직까지도 견조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발표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시 경제 측면에서 GDP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면서 5% 달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수출 측면에서 이걸 밀어준 것들이 굉장히 크고, 왜냐하면 미국 내 수출은 줄었지만 다른 국가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GDP를 견조하게 받쳐주긴 했지만 다만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매 판매라기보다는 내수 측면에서 이것들 받쳐주지 못해서 수출이 내수 판매에 부족한 부분을 상쇄시켜 줬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수출과 내수가 같이 움직여야 강한 경제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장은 조금 더 많이 떨어졌고요. 아무래도 본토에서 있는 그 자금력이라든가 유동성, 홍콩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홍콩장은 그래도 조금 외부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아무래도 그린랜드 때문에 더 고조가 됐죠. 그것 때문에 더 떨어진 폭이 크고요. 굉장히 강하게 투자 열기를 보였던 AI 테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의지대로 굉장히 슬로우 불 마켓을 추구하는 대로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정을 다시 조금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리뷰와 더불어서 이 GDP 성적표에 대한 부분도 풀어주셨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내수는 좀 아쉬웠고 수출이 그래도 끌어올려줬다.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올해도 좀 이 부분이 관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문제가 좀 남아 있긴 하죠. 그래서 미국 내 수출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른 국가 수출이 늘어나긴 할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경제 그 성장 전망치라든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수출이 약간은 제 생각에는 공급이 굉장히 과잉화되면서 늘어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미국 내 다른 국가들의 수출 비중이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2026년은 GDP 내수가 밀어주지 않고 수출만으로 끌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0.9%밖에 증가하지 않으면서 코로나 이제 그 재개방하고 나서 개방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인 1%에도 못 미쳤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지 벌써 3년 연속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경제 성장, 내수가 커지고 있었는데 1970년대 후반 시장 경제, 과거에 이제 그 닫혀진 경제에서 열린 경제로 바뀌면서 3년 동안 계속 디플레이션 된 게 최장 기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정부 이런 그 경제 지표를 봤을 때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다만 부정적인 측면은 그 부양책들이 그렇게 크게 엄청난 대규모로 내놓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 디플레이션 압력 내수 쪽의 문제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새해 들어서 이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의 디커플링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는 뭘지,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본토 같은 경우에는 매년에 이제 봄철 3월 1 분기까지는 굉장히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영업 거래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고점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떨어져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폭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거에 반해서 H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급등한 이후에 그다음에 다시 인제 그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제 H와 H 지금 디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두 개의 펀더멘탈은 분명하거든요. 왜냐면 홍콩의 뭐 상장된 기업들이 홍콩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 본토에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펀더멘탈은 동일하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본토주가 올라가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토에서
그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이 그 전체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상업용 항공우주 아니면 비철금속이라든가 그리고 AI 섹터들 중에서도 공급망에서 이제 특수한 섹터들이 주요 투자 테마와 관련된 부분들이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본토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지수도 나쁜 성적을 거두진 않았는데 소형주들이 굉장히 대형주 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이 패턴은 이제 2025년 패턴과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신용융자 거래가 개인들이 선호하는 그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본토는 약간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본토가 또 더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사라든가 아니면 그 중국 내에 있는 공적 자금이라든가 이제 국가대표팀도 있죠. 그다음에 그리고 공모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금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자산 배분 수요가 대부분 본토로 몰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금이기 때문에 홍콩 쪽으로 자금이 나오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 어떻게 보면 그 중장기적인 자금들이 그리고 본토 내에서도 신용융자 거래, 개인들의 자금들이 본토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뭐 신용거래 잔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본토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향후 진행된다 그러면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는 제외하고요. 그것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움직인다 봤을 때 홍콩이 따라잡긴 할 텐데 현재 단계에서는 유동성 측면에서 본토가 H주를 조금 앞서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전 세계 증시가 미국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다음을 예상할 수 있긴 한데 오늘 아침에 한국 증시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어제 미국이 휴장이면서 방향성을 약간 부족하죠. 왜냐면 ADR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국 증시 방향성을 보고 있긴 한데 다만 소비 쪽에 부진한 측면을 물론 수출 쪽이 GDP를 맞춰주긴 했지만 소비 쪽이 부족한 측면을 중국 정부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이제 정책의 조율된 조합과 내수 확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경제 브리핑이 계획되어 있는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홍콩 시간으로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11시죠. 그리고 향후 5년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냥 한국 시간으로 4시니까 장 끝나고 재정부가 재정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소비 진작에 관련된 부양책 근데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정부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고 이런 발표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발표 내용에 따라서 장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도 같이 세워주셨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